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실까요, 어머니? 네, 누구 어머니신지 제가 인사도 못 드려서. 네. 아, 지효 어머님이시고 윤지 어머니시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이제 방금 수업 마치고 이제 클리닉 마치고 왔는데 저희 외대부고 1학년 2학기 내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우선 저는 1학기 성적표를 오답 데이터로 봅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번을 틀렸고 몇 번을 표기해서 틀렸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어머니. 실제 기출로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식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내신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대부고에서 근무를 했었던 영어 교사 박소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소영이라는 이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시아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대치동에서 이제 특목고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반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외대부고 보냈던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내신을 위주로 보다가 이렇게 공개적인 오픈반을 저희가 7월부터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전에는 제가 외대부고를 이제 애들 공부시켜서 보내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을 쫙 봐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외대부고에서 영어 시험지를 직접 출제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대부고의 영어 내신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학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공부해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선은 어머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외대부고는 문항이 많죠. 그래도 서술형 하나 없이 40문제, 50분. 그쵸, 어머니? 빠듯한 시간입니다. 남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 들으면 야, 서술형이 없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지문의 보기 문장 한번 보셨나요, 어머니?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외대부고 시험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 최고의 고등학교인데 당연히 시험이 어려워야죠, 어머니. 저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을 출제했을 때 시험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출제들끼리 바꿔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확인할 때 항상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희들은 얼마나 사고력 있는 연습을 요하는 문제인지 얼마나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지 그거를 요구하는 문제들로만 만들어진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사실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외대부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 이유는 첫째, 어휘가 너무 약하거나 두 번째, 독해를 빠르게 풀기에는 이 지금 독해 지문이 4줄씩 보기가 3, 4줄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들하고 한 명씩 얘기해보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글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보기를 읽으면 다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 어떤 학교 시험이죠, 어머니. 우선 페이지도 13쪽이나 되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중간고사 때는 내용이 좀 쉬웠던 편이라 그냥 순서대로 쭉 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보기가 훨씬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페이지의 압박수도 있고요, 어머니. 어휘 문제는 사실 외대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만 포인트인데 그게 아니라 보기에 나온 어휘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머니. 보기에 나온 어휘도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 1분 안에 쳐야 되잖아요. 40문제면. 그런데 1분 안에 읽어내는 속도는 어휘와 빠른 구문을 빨리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어머니.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에서는 한 문제 틀렸는지가 등급을 가르고요. 어려운 시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못 본 친구들이 꽤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여도 학생들마다 스타일은 다르죠, 어머니. 우리가 봤을 때 해석을 그냥 이 글의 해석만 보면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잠시 뒤에 학교 선생님 필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은 그러니까 아예 해석을 하지 않는 선생님 있죠, 어머니. 그 세 분 선생님 중에 그 선생님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 스타일이 제가 근무할 때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제가 있었을 때 계셨던 분이신데 문제 유형은 그때 제가 있어서 출제했던 연도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패턴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은.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어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문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어 지문의 그 보기를 어떻게 다른 내 영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닐 정도로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제일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머님들? 지금 계시는 이분 말고 어머님들 들어보셨을 그 H로 시작하시는 그분이 가장 어렵게 시험을 내시는 분이고 2학년 때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외대보고 시험은 해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식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게 해서 2학년 때는 저 안 만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들은요. 저하고 학교 가서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기 때 좀 덜 공부하고 2학년부터 공부 안 한 2년을 동안 계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학교 스타일 공부를 잘 모르면 계속 독해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시험지에 나오는 표제어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 필기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를 보는 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모의고사가 1등급인데 내신이 안 나온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외대부고 같이 좋은 학교는요. 아이들이 다 어느 정도 전과목 특히 국영수 과학은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한국 모의고사식은 저희는 보지도 않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EBS 문제집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 또한 그거의 원문을 들고 가는 학교인걸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단문 보는 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문이 짧고 보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공부가 되지 못하는 공부입니다, 어머니. 외대보고식은. 공부가 되려면 외대부고는요. 문장이 길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왔지만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4줄 5수씩 이어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1분 안에 누가 그 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그게 힘듭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연습하는 게 힘든 학교, 장문으로 연습해야 되는 학교이다. 두 번째, 해석은 하는데 왜 문제를 틀리나요? 해석했던 내용의 뒤편에 있는 내용들로 자기 언어로 바꿔서 온 영어로 다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예를 들면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don't나 doesn't가 아니라 no failure도 아니고요. 뭐냐면 be spar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머니. 실패를 남겨뒀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보기에서 읽어내고 체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그런 식입니다, 보기가.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석하는 그 이상을 해내야 되는 학교인 거죠. 표제어를 아는 거와 어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번부터 13번은 틀리면 안 되죠, 어머니. 솔직히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14번부터 나오는 어휘도 첫 번째 보기 1번에 나오는 14번 보기 단어도 쉽지 않았다가 애들 의견입니다. 그거는 알려주지 않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학교 필기를 외웠다. 똑같이 나온 필기는 제가 이거 검수하면서 보니까 선생님 필기가 그대로 나온 문제는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선생님 필기가 그대로 나온 거는. 문제는 또 되게 많잖아요, 언니. 빈칸도 해보고 순서 삽입도 해보고. 그런데 빈칸이나 순서 삽입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짚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머니. 그리고 그 선생님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뒷면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 시험입니다. 자, 실제 기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기출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실제 기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제마다 몇 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항들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고요, 어머니. 그리고 굉장히 치사하게 문제가 한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blood가 실제로 저기서 2번 사용되는데 보기에 single u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거는 비음이나 마찰음, 파열음 이런 표현들까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인데, 물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은 하시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해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걸 다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준비해서 가르쳐줘야 이 부분들이 빠르게 전달되는 부분이죠, 어머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머니. 외대부고 시험은 수사나 문학적 장치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글을 그렇게 재밌게 읽는 재미가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 재미가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뒤에 숨겨진 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이러한 멘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애들하고 외대부고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글을 읽더라도 아이러니가 나왔으면 그냥 아이러니가 아니라 situational 아이러니인지 dramatic 아이러니인지 verbal 아이러니인지 그런 거 나누고요. 옥시모론, 모순어법이랑 아이러니랑 차이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이게 외대부고 내신 지문이던 아니던 모든 지문을 외대부고식대로 보면서 전 지금 현재 여름방학에 수업을 했거든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장치나 비유용법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보기에 아나포라가 나와도 아나포라가 뭔지 아는 겁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실제로 교사 필기만 보고는 매달릴 수 없는 거. 교사 필기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내는 문제는 한 문제였고 그거를 가지고 완전 반대로 바꾸어서 낸다거나 뒤집어서 내는 얘가 제일 어려워.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오답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적어줘서 이렇게 PDF 파일을 주십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들 보실 수 있게 빈칸 같은 걸 만들어낸 문제는 여기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던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맞춰야 하고요. 어머님들 핵심어 유의어로 바뀌고 여러 필기가 합산되는 거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필기와 저런 필기가 더해져서 나오는 이런 것까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런 게 많이 틀렸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fear이나 force보다 강한 믿음, 확신이 더 오랫동안 지속돼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나올 때는 결국은 fear이나 force가 이 strong belief보다 더 압도한다. 얘들이 더 압도적이야. 더 강해. 이렇게 바꿔보면 내가 아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내가 아는 보기의 표현들이 나오면 비슷하게 적힌 표현을 고릅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첫째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최소 요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보기 선지가. 한 문제 푸는데 이만큼씩 읽어야 되다 보니 내가 아는 명사 위주로 체크하면서 보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이 영어로 영어 수업하시는 이 세 명의 선생님 중에 시험 제일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바로 반대로 표현 바꿔서 앞뒤 목적어 주어 위치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아이들이 봤을 때 순간 집중하기가 너무 집중하고 잘 막 긴장해 있으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출제하던 제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등급이 부딪힐까 봐 제일 걱정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경우는 등급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면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분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그 어렵게가 굉장히 어렵게고 한국 방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이죠. 해당 선생이 외대부고 처음 용유 내고일 때부터 계셨던 분이셨고 SAT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외고스럽게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국제계열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서 그냥 영어가 훨씬 더 편하신 분입니다. 영어 문제를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어렵게 문장을 바꿔 돌릴까를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결과가 그렇게 쉬워서 되겠습니까, 어머니? 저희도 문제 낼 때 막 머리를 저는 한 3주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게 다니고 시험지 이제 원한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한숨 돌리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에 온 기력을 다 뺏기는데 대한민국 최고 학교인데 최고로 내야죠, 어머니.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낸 거 보면서 감탄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르쳤던 방식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걸 적용한 가정적 사례를 찾아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거 1분에 푼다는 겁니다. 1분. 한 문제 1분에 안 풀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지금 어머니 보기에 이렇게 세 줄씩 세 줄씩 네 줄씩 있는 게 대부분 문제가 그 선생님 문제는 다 이런 식이다 보니 앞에 1번부터 13번 어휘 문제를 정말 10초 단위로 팍팍팍 쳐주고 뒤로 가서 1분 30초 정도는 써줘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2분까지 써도 힘듭니다, 어머니. 이 선생님 문제가 지금 이 안에서만 13문제 정도 되는데 2분 넘게 걸리는 게임입니다. 한 문제당.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어로 쫙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해서 그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치나 복합문이 많아서 눈에 한 번에 보이지 않도록 바로 해석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실제로 외대보고 영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외대보고 아이들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하면 무조건 이 선생님 필기가 성경책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같이 현장에서 공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바꿔서 내는지를 계속 매주마다 시험을 볼 겁니다, 어머니. 매주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오답 전도. 의미를 재진술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lasting impact라고 해가지고 지속되는 효과라고 했는데 그거를 futility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futility 단어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틀린 애한테. 이거 무슨 뜻이야? 대충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기에 나온 단어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가장 기반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 어떤 피지컬을 만들었냐 하면 여태까지 기출어휘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루에 7개 단어. 그러니까 카톡으로 아이들 단톡에다가 쏴줍니다, 어머니. 그래서 하루에 7개 단어를 매번 쏴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나갈 때는 그 7개 중 3개를 복습하고 또 7개를 새로 넣습니다. 그러면 5일이 되면 35개, 35개잖아요, 어머니. 여기 단어는 다 외대보고 역대 기출 단어들입니다, 어머니. 단어 한번 보시면 절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단어가 이게 왜 이렇게 맞죠? 복잡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머니.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외대부고는. 그래서 어휘를 했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제 성취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OMR 답안지에 이제 체크하는 걸 했거든요, 어머니. 그 동안은 이제 문제를 수업 시간에 나눠서 20개를 풀어서 점수를 매겼는데 그러지 않고 한 번에 OMR로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클래스 리딩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 안에서도 계속 외대부고식 드릴링을 계속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문, 제가 분석했던 지문, 외대부고식으로 문제 바꿔서 냈을 때 외대부고 제일 잘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가장 덜 적절한 거.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확실한 거가 3개, 얘는 맞는 거예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얘도 틀린 말, 얘도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덜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30%덜 적절하고 얘는 70%덜 적절하면 얘가 덜 적절한 건지 빨리 찾아내는 게 1분 안에 게임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는 것이 제가 이제 하는 외대부고식대로 문제를 맞춰서 어떤 친구가 외대부고 문제 선지처럼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똑같이 전 지금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의고사는 절대 그런 선지가 없죠. 그래서 2학기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저는 매주 외대부고 스타일대로 40문제 볼 겁니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어휘 문제고요. 14번부터 40번까지는 학교 시험 스타일하고 똑같이 준비시켜서 시험 볼 겁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비율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선생님 스타일대로의 문제를 여기다가 이 선생님 바탕으로 넣을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배열할 거고요. 그 40분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짚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어법 문제 누가 봐도 트리키한 게 정확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법 공부를 하기는 아까운 학교이라서 저희가 문법은 공부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중요한 구문들을 짚어서 가고 핵심을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필기가 어떻게 선주로 바뀌는지 제가 단순 유의어, 그 다음에 완전 바꾸는 거,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3차까지 계속 볼 거고요, 어머니. 이 친구 OMR을 제가 오늘 받아왔습니다. 집에 이제 받아가면 얘가 몇 번 문제를 몇 번 해서 틀리는지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만의 오답 코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얘는 항상 일반화를 잘 시킨다든지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럴듯한 마지막 매력적인 오답에서 끊어지는 애가 있고 생각보다 매력적인 오답하고 거리가 멀게 떨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친구가 문제를 풀었는데 왜 이 답을 선택했니라고 물었더니 이 단어가 본문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어서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머니.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유형이기도 하고 본문에 있는 비슷한 단어 찾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수업 플로우는 실제로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복화랑 지금은 그래머를 확인하고 있지만 그때는 내신에 중요하게 그래머를 나올 딱 그거예요. 그리고 리딩 점수 확인할 겁니다. 제한 시간 내에 반드시 문제 풀고 오늘도 20문제 20분 항상 줍니다. 학생별 주요 오답 코드가 나가서 다음 주에 오면 그 학생만을 위한 자료가 따로 나갈 거예요. 내신에는 그 학생만을 위한 플러스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푸는 문제가 많아질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영어는 그냥 혼자서 1시간 공부할 수 있는 양만큼만 그게 제 목표입니다. 혼자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너무 못 따라온 친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보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위를 필기했던 거를 다시 복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형 선지로 변형 문제를 적용해서 제한 시간 안에 실전 세트 문제를 풀고 그거를 풀이하면서 학생별로 오답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 친구만의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주는 것이 내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신은 어머니 8월 22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개강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개강하고 9시 30분인데 제가 10분 당겨서 20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문제를 매주마다 풀어볼 예정인데 제가 40분 동안 점수 주는 게 아깝더라고요, 시간을 주는 게. 그래서 20분에 맞춰서 오면 딱 40분 딱 깔끔하게 끊어질 것 같아서 20분까지 10분만 당겨서 와주시면 아침마다 사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9시 20분에 보내주시면 항상 시험으로 가볍게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에도 수업이 진행하는 코스고요, 어머니. 저희가 7회 수업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7회 동안 시험을 해서 범위 정리부터 직전 파이널까지 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고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면 이제 저는 회차를 줄여서 6회. 그리고 또 잘 나온 친구는 이제 저거 안 보는 걸로. 저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어까지 할 시간이 어딨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영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수학 공부하고 있니? 네, 항상 문제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탐구는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자기 자리 안에서 이거 할 때 확실하게 하나만 제대로 하고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제가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회 동안 운영하는 구조를 봤고요, 어머니. 사실 외대부고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어머니? 영어 교재가 없죠. 영어 교재를 미리 줬으면 우리가 그거를 펑츄에이션까지 다 외웠을 텐데 외대부고는 제가 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당일날 이렇게 프린트함을 주는 게 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거 받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 계약해서 들어가면 목요일날 들어가면 받아서 왔는 거 가지고 밤새 만들어서 네, 토요일 이게 매주 5주는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가 살짝 빠듯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이번엔 추석이 있으니까 한번 7주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의지였고요, 어머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중간고사 늦은 편이잖아요, 외대부고가 이번에. 그런 늦으니까 아마 자료를 그렇게 빨리빨리 많이 안 주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네, 제가 있을 때도 학원에 이게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절대 많이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생 원리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료 받으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어떻게 오답을 제가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가 한번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기대하는 반입니다, 어머니.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